안녕하세요. 이지영 변호사의 법률톡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법률 얘기가 아닌 이야기로 돌아와 봤습니다. 오늘은 밖을 보면 비가 조금 오는 수요일입니다. 제가 오후에 재판이 있어서 재판 준비를 하다가 어떤 컨텐츠를 또 어떻게 보면 나누면 좋을까, 어떻게 보면 제가 부동산이랑 기업 전문 변호사다 보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부동산 관련 시행하시는 분들, 시공하시는 분들, 많은 회사들을 만나면서 또 저랑 같이 이제 소통이 잘 되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읽은 책들 또 리뷰도 조금 하고 또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동영상을 켰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해보고 싶은 책은 이 책입니다. 김승호 회장님의 사장학개론입니다. 사실 제가 만나 뵙지는 못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의 정신적인 스승님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십니다. 사실 그 김승호 회장님의 전직 책들은 제가 거의 다 읽었는데, 돈의 속성이라든가 그런 책들 거의 다 읽었는데, 사실 이 사장학개론은 지금 저에게 되게 필요한 내용의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로펌을 운영하면서 최근에 저희가 또 합병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어찌됐건 이런 책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답이 이 책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열심히 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인덱스도 되게 열심히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좋은 책을 한 번 읽지 않고 여러 번 읽기 때문에 보통 처음에 제가 쭉 읽으면서 중요하다거나 저에게 어떤 감명 깊었던 구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줄도 치고 인덱스를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핑크색으로 줄이 쳐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읽을 때는 사실 제가 인덱스 해놨던 부분만 보기도 하고요. 목차에서 또 제가 또 그때 고민하던 이슈들이 있다면 그 이슈들이 관련된 것들을 사실 다시 찾아보기도 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아침에 이제 러닝을 하고 그 책 관련 리뷰를 블로그에 올렸는데, 사실 거기에도 썼지만 이 책은 딱 프롤로그부터 딱 가슴을 치는 그런 파트가 있어요. 여기 프롤로그 보시면 사장은 혼자 무엇을 해결해 나가기로 마음먹은 사람이다. 모든 사장님들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조직이 커지면 저희가 기업을 하게 되면 밑으로 직원들도 생기고 파트너도 생기고 다양한 포지션의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지만 결국은 마지막 의사결정, 최종적인 것은 본인이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장인 것 같고요.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게 사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 또 되게 좋았던 것들, 명령 지시를 할 때는 정확하게 데드라인을 가지고 해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도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또 제가 또 감명 깊게 읽었던 파트는 이런 파트가 또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들을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사장 자신과 똑같은 열정을 가졌고 사장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최측근 직원이 반드시 있었다는 점이다. 그쵸? 그런 직원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렇다면 그런 직원을 어떤 방법으로 구인을 할지, 또 계속 이 자리에 있게 할지, 그리고 어떻게 보상할지, 어떻게 명령을 내릴지, 이런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장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 책에 많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되게 와닿았던 파트 중에 하나는 청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부분도 있고요. 언제 사람을 고용해야 하느냐, 모든 대표들이 사실 되게 고민하는 부분이잖아요. 힘들다고 할 때마다 사람을 뽑아주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은 임금의 인상을 줄 거냐, 아니면 내가 매출이 늘었을 때, 규모가 어느 정도 됐을 때 할 거냐, 그런 부분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거기서 또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읽어드리면, 자기 회사의 직원이 많은 것을 자랑하는 사장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나 자랑은 매출로 하는 것이고 더 자랑은 순이익으로 하는 것이다. 그보다 더 큰 자랑은 생존 연수로 하는 것이다. 업무의 효율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회사는 결국 죽는다. 지금 그 회사가 직원 10명도 안 되는 회사가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답은 하나다. 이익이 오르면 직원을 늘리는 것이다. 단 한 가지 예외는 있다. 추가 고용할 사람이 매출을 만들어 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때는 예외다. 그런데
그 일은 사장 자신이 직접 하는 것이 맞다. 사장은 아무리 회사가 커도 세일즈맨이다. 그래서 결국 예외는 없다.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 자기 업무에 있어서 위임을 해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오고요. 저희도 로펌이기 때문에 저희 밑에 변호사님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서면을 그 부분들을 저희 밑에 변호사님들이 담당을 해주시긴 하지만 결국은 사안의 가장 중요한 쟁점을 잡는 것,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리고 결국 우리 회사의 업무를 맡길지 아닐지를 결정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는 건 사실 사장의 몫인 것 같습니다. 즉 파트너 변호사인 저 같은 사람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힘들다고 할 때 사람을 뽑아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회사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됐을 때, 매출 규모가 됐을 때, 저희의 이득이 있을 때 결국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제가 일이 많아지고 또 일과 관련된 여러 명들을 만나게 되면서 사실 느꼈던 파트인데요.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현재만 보고 그가 불과 수년 전에 혹은 수십 년 전부터 무엇을 해왔는지 미처 상상하지 못한다. 그도 한때는 자신의 시간을 팔았고 더 비싸게 팔기 위해 미친 듯 노력했고 거기에 안주하는 대신 창업에 도전한 사람이다. 손과 발이 돈을 벌던 시절을 지나야 머리로 돈을 버는 시절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김승호 회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성공하신 분들을 보잖아요. 그럼 이제 결국 그분들이 지금은 되게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습만 보고 처음부터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너무 내가 갈 길이 멀다거나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경지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도 보면 결국은 그 사람이 계속 그랬던 게 아닌 거죠. 불과 몇십 년 전일 수도 있고 몇 년, 진짜 몇 달 전일 수도 있어요. 그때만 해도 내 시간을 팔고 내 몸과 손을 움직여서 돈을 벌던 시기가 있었던 거죠.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안주하는 대신 결국 창업을 했고 그 시기가 지나서 어느 순간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했을 때 그런 회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겠죠.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정말 많은 부분,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에 대한 해답을 찾았고 되게 많은 위로가 됐고 그리고 또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도 깨달았던 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장님으로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이 책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법률적인 지식이나 재밌는 책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